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부자는 전세 살고 가난한 사람은 월세 산다. 정말 그럴까요? 2025년 현재 이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요즘 강남 부자들은 월세 삽니다. 전세금 10억 원 묶어두는 대신 보증금 2억 원에 월 300만 원 내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8억 원으로 투자해서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법니다. 월세 3,600만 원 내도 1,400만 원이 남습니다. 반대로 서민들은 전세를 고집합니다. 월세는 아까워. 집주인만 배불려 줘. 하지만 전세금 5억 원을 묶어두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돈으로 투자하면 연 3,5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말이죠. 오늘은 월세와 전세 중 뭐가 나은지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선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먼저 전세와 월세가 뭔지 정확히 알아볼까요? 전세는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안 냅니다. 2년 후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요즘은 계약갱신권 때문에 4년이지만 2년 계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하나 보겠습니다. 예시로 집값은 10억으로 가정합니다. 집값 10억 원에 전세금 8억 원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적게 내고 매달 월세를 냅니다. 같은 집을 보증금 2억 원에 월 300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전세가 좋아 보입니다. 매달 300만 원씩 나가는 게 아까우니까요. 하지만 계산해 보면 다릅니다. 첫 번째, 전세의 진짜 비용을 계산해 봅시다. 전세금 8억 원을 내면 그 돈이 2년 동안 묶입니다.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8억 원을 은행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3.5%입니다. 1년에 2,8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33만 원입니다. 8억 원을 주식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 평균 7% 수익을 낸다고 하겠습니다. 1년에 5,6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467만 원입니다. 8억 원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 10% 수익을 낸다고 하겠습니다. 1년에 8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667만 원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한 달에 233만 원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세의 진짜 비용입니다. 월세는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6억 원이 자유롭습니다. 그 돈으로 연 7% 투자하면 한 달에 350만 원을 법니다. 월세 300만 원 내도 50만 원이 남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김직장 씨의 이야기입니다. 전세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같은 집이 월세로는 보증금 2억 원에 월 300만 원이었습니다. 김직장 씨는 8억 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세로 살려고 했습니다. 월세 300만 원이 아깝잖아. 하지만 계산해 봤습니다. 전세로 살면 8억 원이 묶입니다. 월세로 살면 6억 원이 자유롭습니다. 김직장 씨는 투자를 좀 합니다.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해서 연 7% 수익을 냅니다. 6억 원이면 1년에 4,2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350만 원입니다. 월세 300만 원을 내도 매달 50만 원이 남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김직장 씨는 월세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전세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024년 전세 사기 피해액이 3조 원이 넘었습니다. 2025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 보증보험을 들게 되면 안전하지만 위험 부담은 여전히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박세입 씨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에 전세금 5억 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등기도 확인했습니다. 대출이 2억 원 있었고 집값은 7억 원이었습니다. 안전하네. 박세입 씨는 생각했습니다. 2025년 계약이 끝났습니다. 전세금 돌려주세요. 집주인이 말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돈이 없어요. 알고 보니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출이 5억 원입니다. 게다가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2025년 현재 6억 원입니다. 집을 경매로 넘겼습니다. 6억 원에 팔렸습니다. 은행이 5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박세입 씨는 1억 원만 받았습니다. 4억 원을 날렸습니다. 박세입 씨는 전세자금 대출 3억 원이 있었습니다. 빚만 2억 원이 남았습니다. 인생이 망가진 겁니다. 월세였다면 어땠을까요?
보증금 1억 원에 월 150만 원이었을 겁니다. 집주인이 도망가도 1억 원만 날립니다. 4억 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대전에 사는 30대 이월세 씨는 월세를 삽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입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월세 아깝다. 전세 살지 그래? 이월세 씨가 대답합니다. 전세는 위험해. 요즘 깡통 전세 얼마나 많은데. 나는 5천만 원만 위험하면 돼. 안전하잖아. 2년 후 집주인이 파산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입니다. 이월세 씨는 아깝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 3억 원이었다면 3억 원을 못 받았을 겁니다. 인생이 망가졌을 겁니다. 세 번째, 2025년 현재 집주인도 전세를 꺼립니다.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집주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엄청납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입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만 1억 2천만 원입니다. 보유세도 높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치면 집값의 1에서 3%를 매년 냅니다. 10억 원짜리 집이면 연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양도세는 살인적입니다. 2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1억 원 차익이 나도 양도세가 최대 90%까지 나옵니다. 인천에 사는 50대 김집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7억 원씩 총 14억 원입니다. 보유세로 1년에 500만 원씩 냅니다. 종부세로 1년에 1,500만 원씩 냅니다. 합쳐서 연 2천만 원입니다. 김집주 씨는 한 채를 전세 5억 원에 놨습니다. 전세금 5억 원으로 이자를 받으면 연 3.5%로 1,7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2천만 원입니다. 250만 원 적자입니다. 김집주 씨는 세입자한테 말했습니다. 전세금을 6억 원으로 올려야겠습니다. 세입자가 항의합니다. 집값도 안 올랐는데 왜요? 제가 세금을 감당 못합니다. 전세금을 올려주시든지 월세로 바꾸시든지 하세요. 결국 세입자는 월세로 바꿨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 200만 원입니다. 김집주 씨는 월세 수입으로 세금을 냅니다. 이게 2025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세금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전세금이 계속 오릅니다. 집값은 안 오르는데 전세금은 오릅니다. 왜일까요?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는 30대 정세입 씨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에 전세금 4억 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2025년 계약 갱신 시기가 됐습니다. 집주인이 말합니다. 전세금을 5억 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정세입 씨는 놀랍니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왜요? 제가 종부세와 보유세로 1년에 1천만 원을 냅니다. 전세금 이자로는 못 감당합니다. 올려주시든지 나가시든지 하세요. 정세입 씨는 어쩔 수 없이 1억 원을 더 마련했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빚이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정부 규제가 세입자한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전세금을 올리는 겁니다. 월세는 이런 문제가 적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려고 해도 시장 가격이 있습니다. 무작정 올릴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유동성이 다릅니다. 전세는 목돈이 묶입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해도 쓸 수 없습니다. 대구에 사는 40대 박전세 씨의 이야기입니다. 전세금 6억 원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수술비로 1억 원이 필요합니다. 박전세 씨는 돈이 없습니다. 6억 원이 전세금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금리가 7%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만약 월세였다면 어땠을까요? 보증금 1억 원에 월 200만 원이었을 겁니다. 5억 원이 자유로웠을 겁니다. 그 돈으로 수술비를 댈 수 있었을 겁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이월세 씨는 월세 삽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80만 원입니다. 투자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인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자를 찾습니다. 이월세 씨는 3억 원이 있습니다. 월세로 살아서 목돈이 자유롭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년 후 2배로 늘어났습니다. 1억 원을 벌었습니다. 만약 전세였다면 투자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돈이 묶여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 실제로 계산해 봅시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집값 10억 원입니다. 전세 8억 원, 월세 보증금 2억 원, 월 300만 원. 김전세 씨는 8억 원이 있습니다. 전세로 살기로 했습니다. 전세금 8억 원을 집주인한테 줍니다. 2년 후 8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2년 동안 월세를 안 냈습니다. 총비용 0원. 좋아 보이죠? 하지만 기회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8억 원을 투자했다면 연 7% 수익으로 1년에 5,600만 원입니다. 2년이면 1억 1,200만 원입니다. 김전세 씨는 1억 1,200만 원을 포기한 겁니다. 이게 전세의 진짜 비용입니다. 이월세 씨는 8억 원이 있습니다. 월세로 살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2억 원을 집주인한테 줍니다. 나머지 6억 원은 투자합니다. 월세 300만 원씩 24개월은 7,200만 원. 6억 원 투자 수익 연 7%로 2년간 8,400만 원. 총 수익 8,400만 원 마이너스 7,200만 원은 1,200만 원. 이월세 씨는 2년 동안 1,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김전세 씨는 2년 동안 1억 1,200만 원을 못 벌었습니다. 차이가 1억 2,400만 원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일곱 번째, 투자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는 투자를 못해. 은행 예금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은행 예금 금리 3.5%로 계산하겠습니다. 김전세 씨 8억 원을 전세금으로 묶습니다. 기회비용 연 3.5%로 2년간 5,600만 원. 이월세 씨 6억 원을 은행에 넣습니다. 예금 이자 연 3.5%로 2년간 4,200만 원. 월세 2년간 7,200만 원. 순손실 3천만 원. 은행 예금만 해도 김전세 씨가 5,600만 원 손해, 이월세 씨가 3천만 원 손해입니다. 이월세 씨가 2,600만 원 덜 손해입니다. 투자를 잘하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연 10% 수익을 낸다면 김전세 씨 기회비용 1억 6천만 원, 이월세 씨 투자 수익 1억 2천만 원 마이너스 월세 7,200만 원은 4,800만 원 이득. 차이가 2억 800만 원입니다. 부자들이 월세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투자 수익이 높으니까 월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여덟 번째, 부자는 전세, 서민은 월세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2025년 현재 부자들은 월세 삽니다. 서민들은 전세를 고집합니다. 강남에 사는 50대 재벌 2세 최부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2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에 삽니다. 전세금이 16억 원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5억 원에 월 500만 원입니다. 최부자 씨는 월세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16억 원을 묶어두면 바보죠. 나는 그 돈으로 투자해서 연 15% 수익을 냅니다. 1년에 2억 4천만 원이죠. 월세는 1년에 6천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이 남습니다. 당연히 월세가 낫죠. 최부자 씨는 11억 원으로 투자합니다. 주식, 부동산, 스타트업에 분산 투자합니다. 높은 수익을 냅니다. 반면 서민들은 어떨까요? 부천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서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5억 원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전세로 살아야지. 월세는 아까워. 집주인만 배불려줘. 김서민 씨는 전세금 5억 원을 냅니다. 2년 동안 5억 원이 묶입니다. 투자를 못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니까요. 2년 후 5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대로 5억 원입니다. 하지만 물가가 올랐습니다. 실질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만약 월세로 살았다면 3억 원이 자유로웠을 겁니다. 그 돈을 은행에만 넣어도 2년에 2,100만 원을 벌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자와 서민의 차이입니다. 부자는 돈으로 돈을 법니다. 서민은 돈을 묶어둡니다. 아홉 번째, 그럼 전세가 유리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전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투자를 전혀 못하는 경우입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은행 예금도 귀찮습니다. 그럼 전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목돈이 있는데 쓸 데가 없는 경우입니다. 투자할 곳도 없고 사업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럼 전세로 사는 게 낫습니다. 셋째, 정말 안전한 전세인 경우입니다. 집값 10억 원에 전세금 3억 원입니다. 대출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직장인으로 안정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안전합니다.
넷째, 단기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6개월이나 1년만 살 겁니다. 월세가 너무 비쌉니다. 그럼 전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월세가 유리합니다. 10번째,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대 무조건 월세입니다. 목돈이 없으니까요. 보증금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돈으로 투자를 배우세요. 주식, 부동산 공부하세요. 30대 여전히 월세가 유리합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겨도 월세가 낫습니다. 목돈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세요. 전세금으로 묵지 마세요. 40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를 잘하면 월세가 낫습니다. 투자를 못하면 전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내 집을 사세요. 50대 이상 안정이 중요합니다. 전세금을 돌려 못 받으면 큰일입니다. 월세가 안전합니다. 보증금 적게 내고 월세로 사세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 무조건 월세입니다. 목돈으로 투자해서 월세보다 많이 버세요. 투자를 못하는 사람 전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지 꼭 확인하세요. 목돈이 많은 사람 월세가 유리합니다. 목돈으로 투자하세요. 목돈이 적은 사람 어차피 월세밖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보증금 적게 내고 사세요. 11번째, 2025년 현재 추세를 봅시다. 전세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월세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전세 비율 60%, 월세 비율 40%, 2023년 전세 비율 50%, 월세 비율 50%, 2025년 전세 비율 40%, 월세 비율 60%, 2030년쯤이면 전세 비율이 20%까지 떨어질 겁니다. 선진국처럼 월세가 대세가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정부 규제 때문입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놔주지 않습니다. 세금 폭탄 때문입니다. 취득세 12%, 보유세 연 3%, 종부세 6%, 양도세 90%. 이런 상황에서 전세를 놔주면 손해입니다. 월세로 받아야 세금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월세가 대세가 될 겁니다. 미리 적응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부자는 전세, 서민은 월세라는 말은 2025년 현재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월세가 유리한 이유. 목돈이 자유롭습니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적습니다. 깡통전세 걱정 없습니다. 유동성이 좋습니다. 급할 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월세를 선호합니다. 세금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월세 삽니다. 투자 수익이 월세보다 높으니까요. 전세가 유리한 경우, 투자를 전혀 못하는 경우, 목돈을 쓸 데가 없는 경우, 정말 안전한 전세인 경우, 단기 거주하는 경우. 하지만 대부분은 월세가 유리합니다. 실전 전략. 2030대는 무조건 월세입니다. 투자를 잘하면 무조건 월세입니다. 목돈이 많으면 월세가 유리합니다. 전세를 선택하면 안전성을 꼭 확인하세요. 최종 목표는 내 집 마련입니다. 2025년 현재 전세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세가 대세가 될 겁니다. 미리 적응하세요. 월세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세금을 묶어두는 게 더 아깝습니다. 그 돈으로 투자하세요. 월세보다 많이 버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처럼 생각하세요. 부자는 월세 삽니다. 목돈으로 투자합니다. 돈으로 돈을 법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월세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투자를 배우세요. 그게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